남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아주 작은 변화를 귀신같이 알아차리는데요.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이나 말투의 변화, 공간의 바뀐 향기, 대화 속에 숨은 의도 등을 예리하게 감지합니다. 한마디로 초민감자는 고성능 센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센서가 늘 작동 중이기에 남보다 빨리 지치고 피로해질 수는 있지만 예술적 감수성이나 통찰력 또는 깊은 공감과 배려심이 누구보다 뛰어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20년 이상 예술심리치료사로 여러분의 마음의 회복을 치유해온 나연심리상담소 나연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벼운 예민함, 약간 민감하다, 감각이 뛰어나다 정도였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점점 강화되는 분들이 실제로 있는지 궁금해요. 상담실을 찾는 많은 중장년층 분들이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요즘 들어 부쩍 예민해진 것 같아 고민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수록 예민함이 강화되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심리적, 신체적 변화의 과정입니다. 크게 4가지로 요약해보면요. 첫째, 신체적 변화와 노화입니다. 시각, 청각, 촉각 등의 오감 기관이 노화가 되면서 우리 뇌는 받아들이는 정보가 부족해지니까 더 예민하게 포착하려고 안테나를 높이 세우게 되는데요. 예민함이 증가하죠. 둘째, 스트레스의 누적입니다. 평생 동안 겪어온 정서적 자극과 트라우마가 우리 뇌의 편도체를 민감하게 만들어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위험 신호로 인식하게 됩니다. 살면서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없죠. 살아온 세월만큼 쌓인 피로감으로 인해 예민함과 까칠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심리적인 유연성의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기보다 익숙한 것을 고수하려는 성향이 강해지는데요. 특히 예상치 못한 자극에 더 큰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향의 고착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에너지가 충분하고 사회적 가면도 잘 쓰면서 내 기질의 단점도 방어할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원래의 기질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방어할 힘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나이와 상관없이 타고난 기질 자체가 일반인보다 훨씬 예민하고 섬세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들을 초민감자, HSP라고 부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난 평생 예민했다, 늘 사는 게 힘들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초민감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초민감자에 대해 알아보시고 나의 예민하고 섬세한 기질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고민해 보세요. 그럼 정확하게 초민감자는 어떤 사람인지 대표적인 특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초민감자, HSP라는 개념은 심리학자 엘레인 아론 박사에 의해 널리 알려졌는데요. 중요한 것은 HSP는 병이나 장애가 아니라 인구의 약 15에서 20%가 가진 타고난 신경학적 기질이라는 점입니다. 아론 박사는 HSP의 핵심을 DOES라는 4개의 특성으로 요약했는데요. 첫째, 깊은 정보 처리입니다. 초민감자는 어떤 정보를 접하면요, 남들보다 훨씬 깊고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여행 계획을 세울 때도 발생할 수 있는 수만 가지 변수를 미리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하느라 여행 떠나기도 전에 에너지를 다 써버리기도 하죠. 이는 신중함이라는 장점이 때로는 과도한 생각으로 이어져서 결정을 내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둘째는 과도한 자극 민감성입니다. 이들은 신경계가 너무 촘촘해서 외부 자극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데요. 시끄러운 소음, 밝은 불빛, 강한 냄새나 거친 옷감의 촉감 등에 대해 남들보다 몇 배는 더 강하게 느끼곤 합니다. 여러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거나 많은 자극이 있을 때 남들보다 훨씬 빨리 지칩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만 에너지가 충전되는 분들이 많죠. 셋째, 강한 감정 반응과 공감 능력입니다. 타인의 기쁨이나 슬픔을 마치 내 것처럼 강렬하게 느끼는데요. 영화 한 편을 봐도 며칠간 그 여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거나 주변 사람의 기분이 안 좋으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눈치를 보며 마음이 불편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잘 알아채고 깊이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넷째, 미묘한 변화 감지입니다. 남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아주 작은 변화를 귀신같이 알아차리는데요.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이나 말투의 변화, 공간의 바뀐 향기, 대화 속에 숨은 의도 등을 예리하게 감지합니다. 한마디로 초민감자는 고성능 센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센서가 늘 작동 중이기에
남보다 빨리 지치고 피로해질 수는 있지만 예술적 감수성이나 통찰력 또는 깊은 공감과 배려심이 누구보다 뛰어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특성이 모두 다 해당이 되어야지 우리가 초민감자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걸까요? 이 네 가지 특성은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온 거고요. 그 초민감자 테스트에는 굉장히 다양한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초민감자인지 궁금하다면 테스트를 받아보실 것을 또 권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감각이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며 섬세한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런 특성을 직업적으로 활용한다면 대표적으로는 어떤 직업군들이 있을지도 궁금해요. 이런 민감성을 꼭 직업으로 활용한다기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직업에서든지 민감함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뭐 직업은 계속 사라지기도 하고 또 생겨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직군에서 나의 민감성을 어떻게 발휘할까, 장점을 어떻게 발휘할까가 이 초민감자가 조금 더 자신의 장점을 차별화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주변 반응을 살필 수 있는 거는 어떤 원리에서인지 궁금해요. 뇌 구조상 남들보다 많은 감각과 자극을 수용하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 얼핏 보면 그냥 내향적인 사람인 것처럼도 보이거든요. 그런 내향인과는 어떤 점에서 다른 건지도 궁금한데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초민감자의 뇌는 타인의 감정을 읽는 거울 뉴런이 일반인보다 훨씬 활발하게 반응합니다. 또한 감정을 조절하고 위험을 감지하는 편도체가 아주 민감하게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자극이라도 뇌에서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과 강도가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 보통 사람들이 화질이 평범한 옛날 TV로 집에서 영화를 보고 있다면 초민감자는 음향시설이 빵빵한 영화관에서 화질이 최고로 좋은 스크린으로 4D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상태라고 표현해 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또 많은 분들이 내향적인 기질과 민감한 기질을 혼동하시는데요. 이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내향인은 에너지의 방향이 내부로 흐르고 혼자 있을 때 에너지 충전을 하는 사람들이죠. 에너지의 흐름이나 충전 방식의 차이에 따라 내향인과 외향인으로 나뉩니다. 반면에 초민감자는 정보 수집 방식과 처리 방식이 일반인과 다릅니다. 정보를 얼마나 촘촘한 그물로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얼마나 깊이 섬세하게 처리하는가라는 이 신경계적인 특징에서 차이가 나타나요. 실제로 초민감자의 약 30% 정도는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외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혀져 있거든요. 이분들은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리면서 에너지를 받는 동시에 뇌는 모든 자극을 수집하고 처리하느라 모임이 끝나고 나면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민함에도요, 분명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단순히 까칠하다는 정도부터 일상생활이 많이 힘들 정도로 감각이 너무 열려있는 초민감 상태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단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이런 예민함, 민감성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도와주는 안테나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공격하는 화살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초민감자이기 때문에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자신의 예민함을 고쳐야 할 병이 아니라 많은 가능성을 품은 장점으로 보셨으면 해요. 고감도 안테나를 갖출수록 더 많고 더 깊은 정보를 수신할 수 있지만 그만큼 관리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빨리 소진되니까요. 내가 남들보다 많은 자극을 받는 뇌를 가졌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자책에서 벗어나 나만의 에너지 충전법을 찾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겁니다. 소장님께서는 언제 본인이 초민감자라는 사실을 아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사실 제가 엄청 예민하다라고 느낀 것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많은 초민감자 분들이요, 사실 본인을 예민하다라고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나는 좀 둔감한 편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사실, 좀 놀라우실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민감해서 타인의 반응을 빨리 읽어내기 때문에 스스로를 자꾸 무디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저 역시도 되게 시각과 청각이 굉장히 예민하고, 그리고 감정을 너무 빨리 읽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 감각을 무디게 하는 그런 연습을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초민감자라는 단어도 몰랐고요.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돼서 또 저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게 되고 일을 하면서 이런 나의 섬세함, 예민함이 장점이 될 수 있구나를
일을 하면서 느끼게 되면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테스트도 해보고 알게 됐죠. 저도 몇 년 안 됐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내가 초민감자인가 아닌가, 혹은 나는 초민감자는 아닌데 이들을 좀 어떻게 대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혹시 내 주변 사람 혹은 내가 이런 부분에서 초예민자일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 어떤 점을 가장 집중해서 보면 좋을까요? 일단 초민감자이면서 내향인 분들은 더 빨리 알아채기는 합니다. 사람을 만날수록 에너지가 빨려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내가 초민감자이거나 내향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가 빨리 소모되는구나 라고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초민감자인가 라고 추측되는 사람이 만약에 옆에 있다면 그분이 가끔 혼자 이렇게 좀 표정 없이 뚱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나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싶은데 갑자기 뭐 말을 멈춘다던가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오해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지금 좀 너무 자극이 과해서 지금 약간 이렇게 쉬어야 되는 타이밍인가? 라고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겠죠.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한 게 이번에 자료조사를 하면서 초민감자분들 중에 외향이신 분들은 이렇게 그룹으로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말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먼저 신경을 써주고 말을 걸어주고 이렇게 대화의 분량을 좀 맞추려는 기질이 있다라는 얘기를 봤거든요. 이건 사실인가요? 그거는 초민감자의 특성 플러스 외향인의 특성이 합쳐져서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 초민감자이면서 외향인 분들은요, 반드시 또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한테 받는 자극을 계속 처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대인관계 굉장히 중요시하니까 대인관계에서 에너지를 의외로 많이 쏟아요. 그런데 사실 겉으로 볼 때 굉장히 활발하고 쾌활하고 공감력도 뛰어난 분들이 굉장히 혼자 집에 돌아가면 혼자 고민하고 혼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끙끙대는 경우들이 은근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민감자면서 외향인이라면 혼자만의 공간에서 혼자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이해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또 한국 사회에서는 민감하다라는 말이 유리멘탈이다, 사회성이 부족하다, 얘가 좀 까칠하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통용이 되는데 실제로 좀 이런 단점만 좀 있는 건지 아니면 좀 장점 외에 또 주의해야 될 점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해요. 예민한 사람들을 보고 흔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리멘탈이야. 사회성이 부족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려고 그러나. 그런데 과연 단점만 있을까요? 이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심리학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이 벨스키와 마이클 플루스의 연구에 따르면 예민한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이 나쁜 환경에서는 더 크게 망가지지만 좋은 환경과 교육을 만나면 일반인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성취를 이룬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차등적 민감성 가설인데요. 이들은 환경에 취약한 게 아니라 환경에 대한 가소성, 변화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토마스 보이스의 연구에서는 아이들의 특성을 식물에 비유했는데요. 어떤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강인한 아이들을 민들레 아이라고 하였고 인구의 약 한 80% 정도라고 합니다. 반대로 환경에 매우 민감한 아이들을 난초 아이라고 비유했죠. 이 난초 아이는 약 인구의 20%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잡초처럼 어디서든 잘 자라는 민들레와 달리 난초는 까다롭고 예민해 보이지만 적절한 환경이 갖춰지면 눈부시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죠. 이 난초 같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초민감자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단순히 취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 환경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남들보다 훨씬 더 깊이 흡수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높은 가소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즉, 예민함은 고쳐야 할 병이나 특징이 아니고요. 어떤 환경이 조성되는가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최고의 자산이 될 수도 있는 특성입니다. 일레인 아론 박사는 초민감자의 단점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는데요. 초민감자는 신경계가 항상 높은 각성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만성피로와 수면장애, 그리고 CPTSD에 노출될 확률이 일반인보다 높다고 경고합니다. 초민감자의 뇌가 그만큼 쉴 새 없이 정보를 분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정장애나 과잉 생각, 그리고 감정적 과부하, 심한 피로감 등이 주요 단점으로 꼽히곤 합니다. 소장님께서 좀 기억에 남는 초민감자의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본인의 이런 민감한 기질을 장점으로 잘 활용했던 사례가 있다면 하나만 소개 부탁드려요. 초민감자가 자신의 장점을 잘 발휘한 사례로 지금 생각나는 사례는요, 음악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청각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굉장히 고통스러워했거든요. 또 한 예는 굉장히 후각이 뛰어난 또 초민감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저처럼 너무 빨리 공감이 돼서 힘들어하는 또 초민감자들이 있고, 근데 처음 말씀드린 그 음악을 하는 친구는 어떤 이제 힘든 일이 있었냐면 공감을 못 받으니까요. 식사 자리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못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볼 때 너는 유별나다. 너는 왜 다 이렇게 똑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너 혼자 맨날 밖에 나가서 먹느냐? 라고 비난을 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맨날 밖에 나가서 밥을 먹곤 했어요. 왜냐? 왜 그랬을까요? 가족들의 밥을 먹는 그 소리, 그 쩝쩝거리는 소리가 본인의 귀에 너무 거슬렸던 거예요. 근데 이게 가족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냥 특정한 어떤 데시벨이나 특정한 어떤 소리가 본인의 청각을 자극하는 경우는 저도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모르는데 나만이 느끼는 그런 감각이 특출난 게 있는 거고요. 네. 그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오감이나 감정적으로 너무 이게 안테나가 열려있기 때문에 내가 살면서 오히려 좋은 측면에 집중하기보다 어렸을 때는 이 안 좋은 자극에 노출돼서 사람들한테 이해받지 못하는 경우가 좀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부모가 이 아이 이상해요 라고 상담을 데려오기도 하죠. 감각이 오감이 다 뛰어날 수도 있고 오감 중에 특별한 한계가 제일 뛰어나가지고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오감이 다 뛰어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오감이 다 발달하기 전에 특별히 타고난 오감이 있어요. 시각이든 청각이든 촉각이든 미각이든 후각이든 그 감각이 이제 먼저 선천적으로 발달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감각은 조금 뒤늦게 또 조금 개발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초민감자들은 다른 감각을 개발시키기를 원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내가 타고난 감각만으로도 충분히 너무나 많은 자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감각이라도 좀 묻어야 그나마 좀 밸런스가 맞는다고 할까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청각이 되게 예민하다 우리 아이가 그러면 정형외과나 이비인후과 이렇게 먼저 찾아가고 초민감자인지를 확인하러 오는 케이스들도 좀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경우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는 조금 식사 자리가 불편하다, 먹는 소리가 거슬린다 하면은 일단은 이제 좀 비난부터 하죠. 왜냐하면 그거를 이 아이의 어떤 특성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병원에 간들 검사를 해도 뭐 아무런 이상이 없거든요. 기능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뇌의 처리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앞으로 좀 뇌과학이 더 많이 발달해서 이제 아이들의 특성을 뇌 스캔으로도 알 수 있는 시대가 만약에 온다면 이제 부모님들의 오해가 풀리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이런 초민감자들이 좀 타고난 특성을 이해받기에는 조금 어려움과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아이나 내 가족이 좀 민감자라고 느꼈을 때는 어떻게 해주는 게 제일 바람직하긴 할까요? 일단은 그 아이의 어떤 예민한 부분을 먼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이가 시끄러워 그랬을 때 뭐가 시끄러? 이게 아니라 넌 시끄럽게 느껴지니? 나는 좀 그렇지 않은데 좀 다른가 보다. 이렇게 빨리 반응해 주는 거죠. 그러면 너한테 불편하지 않게 내가 좀 이렇게 하면 될까? 라고 제안을 해 주는 겁니다. 이 아이의 어떤 반응을 그냥 불평불만이라고 느끼면 안 돼요. 근데 나르시시스트는 흔히 불평불만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 부모 아래서 초민감자 자녀는 매우 매우 힘들죠.